오늘도 마감이라니. 컴퓨터야, 너랑 나는 도대체 무슨 인연이니? 왜 이렇게 붙어 살아야 하니? 민순 씨, 오늘도 야근 예정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머리가 또 지끈지끈거려서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또 머리 아파요? 민순 씨 아프면 진통제라도 먹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약을 먹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여보, 또 머리가 아파. 매일 야근하더니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머리뿐 아니라 목도 뻣뻣하고 어깨까지 다 아프네. 아이고 아파라. 내가 말했잖아. 평소에 스트레칭 좀 하고 운동을 좀 해야 한다고. 그게 다 운동 부족이라니까. 말투 자꾸 그렇게 할 거야? 나 진짜 아프다니까. 진짜 요즘은 목이 딱딱하게 굳는 느낌까지 들어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헛구역질까지 난다고. 아유 저리 가. 말씀해주신 증상들 보니까 단순한 편두통이 아니라 경추인성 두통이 의심됩니다. 목에서 시작한 긴장과 뻣뻣한 머리와 누운 소화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추인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40대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경추인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경추인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종윤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경추인성 두통인데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경추가 또 어떤 부위인지, 경추인성 두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경추는 단어만 보면 목뼈입니다. 그러니까 등뼈랑 허리뼈로 이어지는 몸의 기둥인데요. 네. 경추인성 두통에서 말하는 경추는 이제 목에 있는 식도라던가 갑상선 같은 내장기관을 제외한 뼈, 근육, 인대 이런 부분을 다 이루는 말입니다. 그 경추인성 두통은 이런 목의 뼈, 근육, 인대가 원인이 돼서 두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경추인성 두통의 원인, 앞서 사연자처럼 컴퓨터를 장시간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자주 본다든지 하면 생길 수 있는 건지 정확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네, 이 경추인성 두통은 이게 딱 원인이다 이렇게 한 가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목의 근육이나 인대 네. 긴장성 손상, 경추 뒤쪽 관절이나 추간판의 과도한 변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연구는 좀 더 필요하고요. 네. 그럼 이런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나 관절이나 추간판의 변형은 또 왜 생겼냐? 이것도 또 원인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만든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알려진 게 잘못된 자세랑 근육의 약화고요. 특히 사무직이거나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분들이 네. 이런 잘못된 자세와 근육의 약화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이나 패드, 탭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네. 잘못된 자세가 좀 어릴 때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네. 휴대폰을 오래 보는 것도 잘못된 자세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 일찍부터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앞선 영상에서는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시는 40대 여성분께서 두통을 호소하셨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다가 이제 어깨, 뒷목, 뒷머리까지 이렇게 증상이 점점 번져 나갔어요. 이 경추인성 두통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러한 것들일까요? 네, 사람마다 증상이 좀 다르지만 네. 머리랑 목이 같이 아픈 분도 있고 머리가 먼저 아픈 분 혹은 목이나 어깨가 먼저 아픈 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의 이상을 느끼면서 두통이 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목을 특정한 자세로 만들면은 항상 두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목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일정 각도 이상 돌리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면은 통증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목의 특정 부분을 눌렀을 때 두통이 좀 생기는데 다른 사람이 같은 곳을 눌러도 두통이 생기면은 네.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통은 편두통처럼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네. 간혹 이제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대부분은 뒷목이나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귀 주변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이렇게 점점 넓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좀 심해지면 이제 눈까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 어깨랑 팔까지 아프고 손가락까지 저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연에 나온 것처럼 뭐 네. 속이 좀 안 좋다거나 혹구역질이 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좀 드물게는 턱이 아파져서 턱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턱까지요? 네. 오, 그렇군요. 그 두통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편두통하고도 좀 쉽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편두통과 그리고 경추인성 두통 구분할 수 있는 뭐 진단이라든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편두통이랑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진료실에서 이학적 검사를 가장 먼저 하게 되고요. 이학적 네. 검사.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아. 뭐 통증의 방향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목을 특정 자세로 돌렸을 때 아프거나 뭐 혹은 특정 위치를 눌렀을 때 두통이 계속 그 재현이 된다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움직임 또 뭐 힘의 측정 이런 것을 해서 경추인성 두통이 의심이 되면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뭐 이때 엑스레이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네. 목의 근육이나 인대 뭐 긴장성 손상이나 아니면은 그 목뼈 각도가 변화되거나 아니면 추간판에 뭐 변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에서 발견이 되면 이제 경추성 두통을 더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진이네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A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C자 모양 정상인 부분의 목 사진이고요. 네. B인 부분이 이제 일자목이랑 거북목이 상당히 거북목. 진행된 그런 분의 엑스레이입니다. 거북목이 지금 심한 편이죠? 네, 그래서 네. 저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은 그 경추 상부 관절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되고 주변 근육 경직이 심해지고 그게 잘 안 낫기 때문에 네. 머리가 아파지게 되고요. 사실 B에서 조금 더 진행된 그렇게 심하게 변형된 분들은 CT나 MRI 같은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근전도 검사나 혈액 검사 같은 다른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검사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도 좀 의심이 될 때 그럴 때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진단을 받은 뒤에 치료를 해야 할 텐데, 뭐 제가 알기로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도수 치료도 있고,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경추인성 두통은 다제약적인 치료가 기본이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해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네. 거기에 뭐 생체 대먹임 치료나 운동 치료 이런 것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한 가지 치료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더 좋고 재발도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근위환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사람마다 효과를 보이는 약이 틀려서 좀 맞는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다른 치료랑 함께 할 경우에 치료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고 일정 이상 심해진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도수 치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경추성 두통에서 나타나는 근육과 인대 긴장성 변화를 좀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네. 경추의 제한된 움직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연구에 따르면은 이 경추성 두통의 도수 치료는 뭐 나이나 성별, 악화 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이 대부분에서 좀 호전이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지금 이 화면에 몇 가지 기법들이 대표적인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영상으로 나오고 관절 있네요. 범위를 회복시켜주고 긴장된 근육 원래 길이로 돌려주면서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도 같이 진행하고요. 오, 저 안쪽까지도 저렇게 해야 하는군요. 네, 뭐 근육과 인대가 호전되면은 좀 네.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법들도 동원하고 오. 뭐 재발을 막고 호전 상태를 좀 유지하기 위한 치료들도 병행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환자분께 계속 확인하면서 하게 되고요. 네.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개인 차이가 좀 커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를 진행하면서 좀 거기서 그걸 판단하면서 치료를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체외 충격파 그 치료도 있죠. 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이제 긴장이 심해서 경직이 좀 과도하게 진행된 특히나 뭐 목 상부나 아니면은 어깨나 등, 가슴까지 긴장성 손상이 진행된 경우에 심한 경우에 진행해요. 네, 요런 분들을 좀 원래 길이로 만들어주고 아.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호전이 좀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뭐 후두부 신경차단술이나 프롤로 주사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데 주사로 인해서 좀 다른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건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정확한 원인도 아직 밝혀진 게 없고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병행해야 되다 보니까
치료할 때 비용도 좀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이 경추인성 두통에 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예방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자세도 네. 더 안 좋아지고 이게 경추인성 두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자세를 좀 바르게 해주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자세. 네, 아, 그렇죠. 뭐 일정 이상 나빠지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나중에 좋아지고 나면 예방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오. 제가 자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라중현 원장께서 늘 이런 예방법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운동법도 네. 알려주시고요. 네. 네, 오늘은 바른 자세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그 네, 네. 사무실 책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사무실이에요. 네, 의자가 있으면 의자 아래판에 ong덩이를 끝까지 넣고 앉아주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네, 어, 최대한 끝까지. 엉덩이 끝까지 밀어넣고 앉고 그 상태에서 등과 허리는 그냥 그 등받침에 기대시면 됩니다. 아, 기대요? 네.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면은 네. 골반과 허리에 정렬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를 뭐 유지할 수 있게 굉장히 건강한 허리를 가지신 분이면 상관없지만 네. 대부분 안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네, 엉덩이 끝까지 넣으면 사실 기대는 게 더 편해집니다. 어. 이렇게 기댄 확실히 상태에서 편하네요. 무게를 살짝 그 편안해 등받침에 보여요. 실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허리가 살짝 굽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이 90도가 굽혀지는 게 적정한 의자 높이고요. 네. 만약 높이가 안 맞고 발이 붕 뜬다면은 뭐 발받침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이 상태에서 책상과의 거리는 이제 주먹 하나가 배 사이에 들어갈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겠죠. 생각보다 가서- 바짝 붙었네요. 그러게요. 네, 뭐 네. 주먹 하나보다 조금 더 떨어져도 되는데 네. 최소가 그 주먹 하나입니다. 최소. 이거보다 가까우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 팔을 책상 위에 올렸을 때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게 90도. 네, 적정한 책상 높이고요. 책상 높이. 네, 그래서 이 높이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하고 이제 모니터는 네. 상단 끝이 눈높이에 오거나 혹은 조금 높게 이렇게 네.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모니터랑 눈 사이의 거리인데요.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네. 이 거리를 맞추는 법은 의자에 목받침이 있으면 목을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목받침이 없다면 조금 나오는데 이제 가슴보다 목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뒤로 된 상태에서 모니터를 봤는데 글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모니터를 당겨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저희가 네, 가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모니터를 당겨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 익숙해지면은 이 자세가 되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 생활력 책상이 너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조금 낫네요. 한 이 정도 높이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 책상도 다르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경추인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그 경추인성 두통이 다른 두통들이랑 구분하기가 어렵고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왔을 땐 진행이 많이 됐거나 이제 그 병을 좀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른 자세랑 운동을 통해서 목이랑 등, 허리의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고 좀 의심되거나 증상이 생기면은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경추인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라종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